안녕하세요, 여러분. 2026년 새해 첫 거래일 국내 증시는 활기찬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특히 원전, 반도체, 그리고 제약 바이오 섹터가 시장을 뜨겁게 달구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오늘은 이 세 가지 핵심 섹터의 주요 이슈와 함께 급등세를 보인 종목들을 면밀히 분석해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전략 수립에 필요한 알찬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에 또 기회를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될 오늘의 심층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섹터는 바로 원전주입니다. 최근 미국 뉴욕 증시에서 원전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소형 모듈 원전, 즉 SMR이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안전성과 경제성이 뛰어나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 가능성까지 더해져 투자 심리를 더욱 자극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원전 2호기 결함 가동 중단 소식은 오히려 SMR의 기술적 안정성에 대한 평가를 개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 분위기 속에서 어떤 원전 관련주들이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타용은 1981년에 설립되어 자유형 단조품, 잉고트, 라운드블룸 등을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상장 자유형 단조 전문기업입니다. 원자력, 풍력, 조선, 산업기계 등 중공업 전반에 걸쳐 핵심 단조품을 공급하며 원소재 생산부터 단조 가공까지 일관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태용은 12.47%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미국 원전주의 긍정적인 흐름과 함께 소형 모듈 원전, 즉 SMR용 단조품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실제로 2025년에는 SMR 및 해상풍력 수주 확대로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어 태용의 성장 가능성은 더욱 높게 평가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1962년 설립된 국내 대표적인 발전 설비 및 산업 플랜트 전문 기업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핵심 기기의 일괄 생산이 가능한 세계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로 주단조를 비롯해 원자력, 화력 발전 설비, 해수 담수화 플랜트, 수소, 해상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산에너빌리티는 10.64% 급등하며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미국 뉴욕 증시의 원전 관련주 훈풍과 소형 모듈 원전 SMR에 대한 시장의 높은 관심, 그리고 SMR이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2025년 대형 원전, SMR, 가스터빈 등 전 부문에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수주 성과를 내며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BHI는 1998년 설립된 글로벌 발전 기자재 전문 기업으로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친환경 고효율 발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합화력 발전 설비인 HRSG 분야에서 2014년과 2021년 세계 1위 대학 실적을 달성하며 글로벌 리더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포스코와 같은 철강사에 제철 설비 및 폐열 회수 시스템을 공급하며 수전해, 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오늘 BHI는 7.97% 상승했습니다. 이는 미국 원전주의 강세와 소형 모듈 원전 SMR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최근 LNG HRSG 신규 수주 및 유럽 열병합 발전소 EPC 사업 참여 검토 소식 등 활발한 사업 활동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진은 1980년에 설립된 산업용 계측기 및 제어장치 제조 및 판매 전문 기업입니다. 1987년 국내 최초로 계측 전문 연구소를 설립하여 산업용 계측기의 국산화에 기여했으며 특히 국내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의 교체용 계측기를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및 2차 전지 산업용 온도 센서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진은 7.28% 상승하며 원전 관련주로서 주목받았습니다. 이는 미국 원전주의 긍정적 흐름과 소형 모듈 원전, SMR 개발 기대감 속에서 원자력 발전소용 계측기 및 스마트 원전 관련 부품 개발 기술력이 부각된 결과입니다. SMR 관련 부품 개발을 완료하며 차세대 원전 시장에서의 역할을 기대하게 합니다. 현대건설은 1947년 설립된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의 글로벌 종합 건설 기업입니다. 인프라, 환경, 건축, 주택, 플랜트, 전력 등 4대 핵심 사업 영역을 영유하며 국내외 건설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리, 한빛, 한울 등 대형 원전 건설을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은 국내 대표적인 원전 EPC, 설계, 조달, 시공 기업입니다. 오늘 현대건설은 7.25% 상승했습니다.
이는 미국 원전주 강세와 소형 모듈 원전, SMR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 최근 대규모 EPC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고 베트남 신도시 개발 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국내외 활발한 수주 소식이 투자 심리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섹터는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최근 반도체 산업은 슈퍼사이클 진입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4분기 호실적 전망이 더해지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 발전과 고대역폭 메모리 HBM 수요 폭증은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긍정적인 시장 환경 속에서 어떤 반도체 관련주들이 투자자의 관심을 받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테라뷰는 2001년 영국에서 설립된 테라헤르츠 이미징 및 분광 장비 전문 기업으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자동차 코팅 등 첨단 산업의 초정밀 비파괴 검사 장비를 개발 및 공급합니다. 특히 반도체 패키징 내부 미세 결함 탐지 기술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전 세계 테라헤르츠 관련 특허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테라뷰는 22.09% 급등하며 시장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미국 포춘 500대 기업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 공급업체와 단연간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이 계약은 HBM 패키징 공정에서 테라뷰의 EOTPR 검사 장비 활용 확대를 의미하며 엔비디아가 AI 칩 품질 보증에 EOTPR을 우선 적용 기술로 채택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SFA 반도체는 1998년 설립된 반도체 후공정 전문 기업으로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합니다. 삼성전자, 마이크론, SK하이닉스 등 세계 유수의 반도체 기업들에게 최첨단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며 LSI 및 메모리 제품의 범핑부터 테스트까지 일괄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SFI 반도체는 17.45% 상승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도래에 대한 기대감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4분기 호실적 전망 등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주요 고객사들의 실적 개선은 SFA 반도체의 수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DIT는 2005년 설립된 반도체 어닐링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머신 비전과 레이저 기술을 활용하여 반도체 웨이퍼 표면을 검사하고 제품 수율을 향상시키는 검사 솔루션을 제공하며 디스플레이 및 2차 전지 산업에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SK하이닉스가 선정한 기술 혁신 기업으로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DIT는 17.21% 급등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과 함께 SK하이닉스에 약 2012억 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기업으로서 업황 회복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1980년 설립된 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반도체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 생산에 필수적인 TC 본더 장비 시장에서 세계 1위 점유율을 차지하며 특히 HBM3 12단 생산용 TC 본더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 비전 플레이스먼트 MSVP 시장에서도 21년 연속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미 반도체는 15.78% 상승했습니다. 이는 차세대 우주항공 및 저궤도 위성통신, LEO 시장 수요 확대에 맞춰 필수 공정 장비인 EMI 실드 2.X 시리즈를 출시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이는 주력 HBM 사업 외에 고신뢰성이 요구되는 신규 성장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성공적으로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삼성전자는 1969년 설립된 대한민국 대표 종합 반도체 및 전자제품 기업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디스플레이 등 광범위한 전자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부문은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7.47% 상승하며 13만 전자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에 대한 강력한 기대감과 4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 전망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증권가에서는 2026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며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HBM 사업의 본격적인 궤도 진입 또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섹터는 제약 바이오입니다.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약 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기술 수출 및 파트너십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하며 투자자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 속에서 어떤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강세를 보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2016년 설립된 AI 신약 개발 전문 기업으로 희귀 난치성 질환, 특히 항암 분야 혁신 신약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체 구축한 AI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 케미버스를 통해 대규모 화합물 빅데이터와 멀티오믹스 분석 기술을 통합하여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합니다. 주력 파이프라인인 급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PHI-101은 미국 FDA로부터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받았으며 엔비디아의 바이오니무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25.50% 급등하며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대감과 더불어 최근 바이오 전문 대형 벤처 캐피탈로부터 19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백혈병 신약 후보 물질 라스모티닙이 WHO에 등재되는 등 긍정적인 소식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한국 BNC는 2007년 설립된 바이오 기업으로 히알루론산 필러, PDRN 필러 등 미용 성형용 의료기기와 창상 피복제 등 수술 시술용 의료기기를 개발 및 생산합니다. HA 가교 기술 특허를 기반으로 HA 필러와 유착 방지제를 자체 개발했으며 보툴리눔 톡신 국내 품목 허가를 획득하는 등 바이오 의약품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BNC는 12.28% 상승했습니다. 이는 중국 식약처인 NMPA로부터 히알루론산 필러 4개 품목에 대한 정식 제조 승인을 획득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2023년 1조 5천억 원 규모였던 중국 필러 시장이 2030년에는 약 5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승인은 한국 BNC의 중국 시장 진출에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름 테라퓨틱은 2016년 설립된 신약 개발 전문 기업으로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여 항체 기반 항암제 및 면역 항암제를 개발합니다. 특히 차세대 항체 분해약물 접합체, 즉 DAC를 개발하는 글로벌 혁신 신약 개발 전문 기업으로 TPD 재고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미국의 버텍스 파마시티컬에 1조 원 규모의 정밀 표적 단백질 분해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오름 테라퓨틱은 12.21%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최근 1,450억 원 규모의 전환 우선주 CPS 투자를 유치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충분한 현금 보유에도 불구하고 추가 투자를 유치한 것은 파이프라인 확장 및 기술 도입을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되며 미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는 1973년 설립된 바이오 신약 연구개발 및 의약품 생산 판매 기업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 안구 건조증, 면역 항암 치료제 등 희귀 난치성 질환을 위한 First in Class, Best in Class 바이오 신약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가 면역 질환 치료 항체 신약 HL161을 스위스 로이반트와 중국 하버 바이오메드에 기술 수출하며 글로벌 시장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오늘 한올 바이오파마는 12.09% 상승했습니다. 이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 바토클리맙의 임상 3상 성공 및 차세대 항체인 아이메로프로바트의 임상 일정이 2026년으로 앞당겨지는 등 파이프라인 진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ABL 바이오는 2016년 설립된 이중항체 기술 기반의 바이오 의약품 연구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인류의 더 나은 삶, A Better Life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차세대 면역 항암제와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뇌혈관 장벽 통과 기능을 극대화한 그라바디 B 플랫폼과 이중항체 ADC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노피, 일라이릴리 등 글로벌 제약사와의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ABL 바이오는 8.44% 상승했습니다. 이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지난해 일라이릴리와의 수조원 규모 대형 계약에 이어 추가적인 기술 수출 및 파트너십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라버디 B 플랫폼이나 이중항체 ADC 관련 추가 계약이 성사될 경우 글로벌 빅 바이오텍으로 도약할 잠재력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우주항공산업 소식입니다. 21세기 들어 미국, 유럽은 물론 아시아 주요 국가들까지 가세하며 뉴문러시라 불리는 달 탐사 붐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인 달 탐사를 목표로 하는 아르테미스 2호의 발사가 이르면 2월로 예상되며 2025년 누리호 5번째 발사도 예상되어 있어 우주개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위성 개발, 달 탐사, 재사용 발사체, 군 정찰 사업 등이 본격화하며 적에도 지구 관측 역량 고도화와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KPS 구축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소식에 이노스페이스, 세트레가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인텔리안테크, AP위성 등 우주항공산업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정유 및 LPG 테마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는 전격적인 군사작전을 감행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 증가와 미국 정유사들의 저렴한 원유 조달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의 아시아 공급 확대와 캐나다산 중질원유 수출 증가가 예상되며 아시아 정유업체는 다양한 조달 선택지를 보유하게 되어 한국과 미국 정유업체의 큰 폭 수혜가 전망됩니다. 이러한 기대감에 S-오일, GS, SK이노베이션, 흥구석유, SK가스 등 정유 LPG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말 경기도 의왕 파일럿 라인에서 실제 전기차에 탑재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대량 생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전고체 전기차 상용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의미로 이르면 새해 초 시제품 공개도 기대됩니다. 한편 중국에서도 세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 표준안을 발표하며 기술 표준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유일에너테크, TSI,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한농화성, 삼성 SDI 등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방위산업 및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 체포하며 세계 신냉전 구도 강화 및 전 세계적인 재무장 추세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는 방위산업 성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적 태도 변화로 러시아, 중국 인접국을 중심으로 방산물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북한은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하며 군사적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에 센서뷰, 대한광통신, 세트레가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등 방위산업 테마주들이 상승했습니다. 관광업체 및 철강 중소형 테마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축출 이후 새 정부로의 안정적인 정권 이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진출해 원유 생산량을 늘리고 석유 인프라를 복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미 지상군 주둔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강관 및 철강 제품 수요 증가 기대감이 부각되며 넥스틸, 율촌, KBI 동양철관, 하이스틸, 휴스틸 등 강관 업체들이 상승했습니다. 조선 및 조선기자재 테마 소식입니다. 국내 조선사들이 이달과 다음 달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장밋빛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 빅3의 합산 영업이익이 6조 원을 돌파하고 올해는 1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선박 발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수주 실적을 달성했으며 미국 LNG 프로젝트와 마스카 프로젝트 등으로 올해뿐 아니라 중장기 성장 가능성도 기대됩니다. 특히 2026년 LNG선 발주가 쏟아질 예정이며 신조선가 상승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소식에 한화오션,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태웅, 태광 등 조선기자재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2026년 새해 첫 거래일을 뜨겁게 달군 원전, 반도체,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의 주요 이슈와 함께 급등 종목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각 섹터는 글로벌 트렌드와 개별 기업의 혁신적인 성과가 맞물려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SMR, HBM, AI 신약 개발 등 미래 성장 동력이 명확한 분야에서의 기술 선도 기업들이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투자에 앞서 오늘 제공해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각 기업의 펀더멘털과 성장 잠재력을 꼼꼼히 분석하시어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유익한 정보와 심층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